오늘은 정몽규 축협 회장이 자서전을 출간했다고 해서 네티즌들이 댓글 놀이에 빠진 날입니다. 자서전의 목차와 내용도 황당하지만 반응이 더 큰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축구 팬들은 최근 한국 축구가 올림픽 10회 출전에 실패하고 클리스 사태와 홍명보 감독 주택 문제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자서전을 내다니 멘탈이 놀랍다며 공감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규 자서전 나면 받침대로 쓰려고 했는데 무슨 휴지가 29,000원 더럽게 비싸네. 이런 조롱은 기본이고 재미있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서전 페이지 숫자를 넣어서 18, 188페이지에 내 안에 작은 아이가 사선이라 외쳤다는 댓글도 있습니다. 특히 정몽규가 도서 판매 사이트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별명이 꿈꾸는 왕자님이었다고 밝히는 바람에 가장 웃기는 6글자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단 6글자로 웃기는 방법. 자기만의 세상에서 꿈꾸고 있네. 몽유병자의 증세였다 등의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정당 언론 매체들도 정몽규의 자서전 발행을 전하면서 기사 제목에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개그가 따로 없네. 정몽규 30년 축구 경영 회고록 출간식. 자신을 둘러싼 오해와 논란에 대해 다뤄. 축구 팬들 싸늘. 별점 10점 만점에 2점. 목차 하나하나 주옥 같네. 정몽규 자서전 출간의 축구 팬들 반응은? 등의 제목을 뽑아서 축구 팬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는 정몽규를 비난하는 한 줄 평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제대로 된 훈련 장소도 없이 대회를 치르게 했는데 무슨 자격으로 한국 축구 사랑을 논하나. 이런 상황에서 사출간이 아니 놀랍다. 별 한 점도 아깝다. 축구 사랑한다는 사람이 축구판 말아먹고 있냐. 이 와중에 출판까지 하는 멘탈. 등의 리뷰가 달렸습니다. 일부 스포츠 매체와 사이트들은 그래도 중립적으로 자서전 발행을 소개했습니다. 비판 여론 정면 돌파 택한 정몽규 회장. 자신의 축구 인생 돌아본 회고로 축구의 시대 발간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뭘 잘했다고 576조에나 글을 썼냐. 라면 받침대가 비싸다. 목차 하나하나 주옥 같다. 종이랑 잉크 낭비. 나무한테 미안하다. 눈 감고 귀 닫고 산다. 등 반응을 보이며 정몽규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자서전을 발행한 도서 출판사는 축협회장 정몽규의 지난 30년간 한국 축구를 사랑한 활동을 정리한 책이 출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더 사랑했다가는 한국 축구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비난이 나오는 발표입니다. 출판사는 정 회장은 지난 10년간 한국 축구계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정작 그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이 책은 그를 둘러싼 모든 논란의 공식적인 대답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용한 단어와 문장이 아까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논리의 주장입니다. 내용은 더 충격적입니다. 정몽규 스스로 자신의 업적 9가지를 침튀기며 자랑하는 내용이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업적으로는 리그 승부 조작의 위기 극복, 프로축구 승강제 도입, U-17 월드컵 유치 및 성공 개최 등을 꼽았습니다. 승부 조작 사건을 언급하면서 지난 사면 사태 때 엄청난 무리가 일어나서 철회했던 상황은 기억도 안 나나 봅니다. 정몽규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미 많은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 놓았다고 자랑했습니다. 8인제 축구 도입, 축구 종합센터 건립, 중계권료 등 수익 확대 등이 자신이 이루어 놓은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자서전은 업적이라는 것들이 실상 의문스럽습니다. 그는 축구 종합센터 건립을 언급하며 파주 센터 계약 종료 후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현실을 아예 기억에도 두지 않는 듯합니다. 특히 목차 중에 홍명보에게 축구협회 회장을 권했다는 소제목이 있어 내용과 관계없이 축구 팬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책 일부의 6장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는 레전드 홍명보에게 축구협회장 출마를 권하다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몽규가 홍명보와 나눈 축구협회장을 해라라는 대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몽규는 홍명보가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런 제목과 주장을 펼쳐놓은 것에 대해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축구 팬들도 홍명보의 무능과 독선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는 지적부터 시작해서 결국 홍명보의 꿈은 축구협회장이었고 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축구는 카타르 월드컵 이후 계속 곤도박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클리스마스를 데리고 오면서 아시안컵에서 졸전 끝에 4강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탁구 게이트까지 발생하며 해외 축구에 한국의 망신을 안겼고 클리스마스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한국 축구를 비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명보를 정식 면접 절차도 없이 차기 감독으로 밀어붙였고 축구 팬들의 반발로 현재는 문체부의 감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연초가의 충격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이런 자서전을 출간한 정몽규의 무슨 생각인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축구협회가 문체부의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줄줄이 충격적인 내막이 드러날 것이며 결과에 따라 정몽규의 퇴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홍명보의 선임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이임생 이사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임생 이사가 그동안 내뱉었던 발언과 축구협회의 입장문이 도리어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축구협회의 이임생 이사가 경찰에 정식 입건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17일 이임생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공식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위계와 위력을 사용했다는 자세한 혐의가 담겨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박주 의원이 폭로한 것만으로도 이임생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홍명보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축구협회가 긴 입장문을 통해 과정을 설명했지만 도리어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을 자백한 꼴이 되었습니다. 구구절절 어쩔 수 없이 면접이나 절차를 생략하게 되었다는 정황을 길게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규정을 어긴 것을 스스로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에게 위임받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안을 결정한 이임생 이사가 홍 감독을 선임한 과정은 축구협회 정관 및 운영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위계와 위력을 사용해 협회의 정상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이임생은 수차례에 걸쳐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축구협회를 감사하고 있는 문체부는 승부 조작의 기습 사면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감사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와 언론에 보도된 사안부터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클리스마스 선임 과정과 사행성 도박 논란, 지난 선수 유니폼 뒷돈거래 사태, 황선홍 감독 임시 선임과 파리 올림픽 탈락 과정까지 다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충격적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엄청난 내막이 줄줄이 터질 상황입니다. 정몽규는 또다시 탁구 게이트를 언급하며 클리스만 선수들이 대형 사고를 쳤다는 식의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홍명보가 이게 팀이냐며 고함치고 발로 걷어차는 성격을 드러내며 카리스마로 선수들을 제압하고 통제하겠다는 것과 같은 행태입니다. 정몽규와 홍명보는 클리스만 선임이 책임과 면접 없이 불법 취임 논란을 이강인의 탁구 게이트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정몽규 회장의 자서전 내용이 일부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축구협회가 문체부 감사와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서전 출간을 하다니 놀랍다고 했는데 그의 망상에 빠진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홍명보에게 차기 축구협회장을 권했다는 사실도 공개되면서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는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특히 정몽규는 도서 판매 사이트에 자신의 어린 시절 별명이 꿈꾸는 왕자님이었다고 밝혔고 이로 인해 가장 웃기는 6글자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6글자로 웃기는 방법. 자기만의 세상에서 꿈꾸고 있네. 몽유병 환자의 증세였다. 정몽규 진짜 왕자지라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서전에서 정몽규는 클리스만이 소신이 확고한 최고의 감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자신이 찜하고 일방적으로 선임한 클리스만을 극찬한 것입니다.
정몽규는 한국 축구 팬들과 국민들이 대표팀 감독에게 아버지나 선생님 같은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클리스만은 너무나 프로페셔널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클리스만의 행태를 보고도 이런 헛소리를 할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정몽규는 4강 탈락과 탁구 게이트가 결국 클리스만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선수들이 따라가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몽규는 자서전에서 손흥민을 질책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갑자기 정몽규가 손흥민을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클리스만을 옹호하기 위한 논리입니다. 정몽규는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덤벼든 것도 잘못이지만 위계 질서를 밀어붙이는 것도 클리스만의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몽규는 자신이 선임한 클리스만이 전부 다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강인에 이어 손흥민까지 비난한 것입니다. 정몽규는 팬들이 아시안컵에서 벌어진 대표팀 내 갈등에 대해 창의성이 넘치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젊은 선수가 선배들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고 위계 질서를 무너뜨린 사건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극상을 비판하며 대부분의 비난이 이강인에게 쏠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몽규는 이런 지적과 비난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클리스만이 자유롭고 자율적인 관계를 선호했는데 대표팀에는 선후배 간의 전통적 위계 질서가 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표팀의 위계 질서가 중요한 것은 잘못된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이 이강인에게 고함을 친 것은 전통적인 위계 질서를 내세운 상황이고 클리스만이 지도한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몽규는 자서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클리스만을 잘 선택했다. 클리스만은 탁월한 지도자였다. 하지만 선수들이 원팀이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자서전 내용이 일부 공개되면서 축구 팬들은 정몽규가 아시안컵 실패를 선수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탁구 게이트는 있었지만 아시안컵 실패의 근본 원인은 클리스만의 전술 부족으로 시종일관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클리스만은 최고의 황금 세대로 아시안컵 우승을 놓치고 좀비 축구로 졸전 끝에 4강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유럽에서 딴짓하느라 바빴고 손흥민 등 선수들의 개인 능력에 기대어 겨우 4강에 올랐습니다. 결국 선수단 운영을 거의 방치하면서 원팀으로 만들지 못했고 결국 우당탕 탁구 게이트까지 발생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몽규는 클리스만 감독 선임이 책임을 단 한 번의 반성도 없이 탁구 게이트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간의 불화를 탓하는 것입니다. 계속 부각시키면서 이강인에 대한 우려를 정몽규와 이임생, 홍명보 사태의 방패막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축구협회와 정몽규, 이임생, 홍명보는 끊임없이 대표팀의 위계 질서와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을 발표한 이임생 이사도 선임 이후 설명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그는 선수단 장악 능력 등 홍 감독의 장점과 현재 협회가 처한 상황 등을 합쳐 총 8개의 선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16일 클리스만이 경질되었고 그 이후로 거의 5개월 가까이 새로운 감독을 찾다가 이제 와서 알고 보니 홍명보 감독이 최적임자라는 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임생은 다시 손흥민과 이강인, 그리고 탁구 게이트를 상기시키며 홍명보의 카리스마를 자랑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원팀 정신을 만드는데 탁월한 지도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울산은 리그에서도 특히 개성 강한 스타급 선수들이 많은 구단이지만 홍 감독 특유의 카리스마 덕에 선수단 내부를 비롯한 각종 잡음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축구협회가 내세운 이유로 카리스마로 원팀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탁구 게이트를 우려하는 한국 팬들에게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홍보한 것입니다. 다시 이강인을 떠올리게 하고 탁구 게이트를 언급하면서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어야 하는 이유를 댄 것입니다. 홍명보의 감독 선임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박태하 포항 스틸러스 감독도 홍명보 감독 선임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박 감독은 홍 감독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지도자이며
외국인 지도자를 선임하는 것이 무리인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선임된 후 한국 축구의 기술 철학을 현장에서 완성하고 싶다라고 말했고, 이는 이임생 이사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식으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은 천천히 하고 먼저 대표팀을 하나로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홍명보는 대표팀의 정체성을 만들겠다며 무너진 대표팀의 규율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경기력 이외의 문제는 내가 금방 바꿀 수 있다. 한국 축구 철학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클리스만이 하지 못해 발생했던 탁구 게이트 등 대표팀 규율을 자신이 나서면 바로 잡아버릴 수 있다고 자랑한 것입니다. 이는 손흥민이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흥민과 손을 잡고 우리 대표팀의 규율을 잡아보자, 대표팀의 문화를 만들자라고 합의할 것처럼 밝혔습니다. 여전히 이강인의 탁구 게이트를 의식하면서 내가 잡을 수 있다라고 큰 소리친 것입니다. 갑자기 홍명보 감독 선임이 최고 장점이 위계 질서를 세우는 데 있다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질서를 잡겠다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 유명한 나커 트루 이게 팀이야 라고 고함치는 것을 자랑하는 꼴입니다. 정몽규의 자서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화자찬으로 일관했습니다. 아시안컵 4강 탈락과 파리 올림픽 출전 좌절, 파주 트레이닝 센터 사태 등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목차 중에 홍명보에게 축구협회장을 권했다는 소제목이 있어 내용과 관계없이 축구 팬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책 일부의 6장 제목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서다인데, 여기에는 레전드 홍명보에게 축구협회장 출마를 권하다 페이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몽규와 홍명보가 축구협회장 해라라는 대화를 나눈 것을 소개한 것입니다. 현재 정몽규와 홍명보가 엄청난 욕을 먹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주장을 펼쳐놓은 것을 두고 진짜 제정신들이 아니구나 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몽규와 이임생, 홍명보는 왜 딴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